쉽게 말하면 선물로 치면 포장지야.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마. 아, 안 건들게. 소장님, 응? 오늘은 제가 소장님께 궁금한 거. 얼마 전에 밖에서 소장님 그 상담 끝나고 응. 어떤 나이 지긋한 응. 이제 아버지하고 젊은 아들하고 같이 상담 오신 적 있잖아요. 응. 근데 그분들이 나오시면서 아버지가 응. 아니 젊은 사람이 말을 뭐 엄청 시원시원하게 그냥 말을 이렇게 잘해 이런 얘기 하신 거 듣고 그냥 너무 믿음 간다고 이런 얘기 하시고 나서 듣고 저희가 이제 팀원들하고 소장님 얘기하는 거에 아 이렇게 반응이 왔다 이러면서 저희끼리 막 재밌게 얘기하고 카페에도 올리고 그런 적 있잖아요. 보면서 말을 소장님처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임팩트 있게 설득도 잘 하고 본질적인 거 사장님이 항상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걸 꿰뚫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고 저 말이 맞게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신뢰가 간다는 거 이런 걸 텐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난 세상은 단순하다고 생각해. 내가 이거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없으면 해줄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 맞다 안 맞다 판단을 정확히 내가 내려줄 수 있으면 돼. 적어도 이 상담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물어봐. 그럼 난 모른다고 해. 모르는 걸 아는 척한다?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절대 상대방이 본인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 믿지 않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건 정확히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확실히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건 끝까지 파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모르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모른다고 얘기했으면 정확히 파서 알아야지. 내 성격 자체가 일단 호기심이 많고 모르는 거를 정확히 알 때까지 좀 파는 집념? 집요함? 이런 게 있거든. 이 전에 찍었던 영상이나 그 뒤에 찍었던 영상들에서 보면 뭐 아파트랑 뭐랑 비교한 것들 아니면 뭐 해외 교포가 뭐 부동산을 사는 거의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끝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끝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이야. 대충 넘어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확실히 맞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맞다. 왜요? 물어봐? 답변해줘. 물어봐? 답변해줘. 궁금증이 100% 해소될 때까지 내가 답변해줄 수 있어. 왜?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궁금증을 가져봤거든.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때 그 내가 가졌던 궁금증이 10이면 10에 근접하는 경우는 없어. 내가 10가지 궁금증으로 인해서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5나 6까지 질문해. 그것도 많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확실히 파헤쳐야 나는 사실 속이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봤어. 어느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니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 여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내가 판단을 해줬어. 왜 그렇게 되냐.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10가지 예를 들어서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게 내가 확신을 차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 말을 수려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뭐 좋은 말을 쓰면서 하는 거 이게 말을 잘하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뭐든지 내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이라고 했잖아. 네. 말을 더듬거리면서 얘기를 하든 어눌하게 말을 표현하든 유치한 단어를 쓰든 상관없이 이 사람의 진실성은 전달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걸 보고 단어나 아니면 말의 억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게 말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선물로 치면 포장지야. 그 핵심은 말을 막 이렇게 잘하는 게 주르륵 나오게 이게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아. 예전에 뭐에서 실험했었는데 영어로 어떤 사람이 연설을 했어. 그거를 한국 사람에게 들려줬고 미국 사람에게 들려줬어. 한국 사람에게 들려줬더니 영어 너무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미국 사람에게 들려줬더니 이건 상당히 고급 영어다 얘기했대. 왜 이랬냐? 발음이 한국 사람 발음이었어. We have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딱딱한 발음이었어. 근데 한국 사람은 발음을 듣고 이거 영어 못한다. 이 사람들은 내용을 듣고 이 사람이 쓰는 어휘, 단어 이런 걸 듣고 잘한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소리만 들려줬거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어. 이 사람은 본질적인 걸 들은 거고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발음을 들은 거지. 말한다는 것도 똑같아. 본질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냐. 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더듬거리거나 어눌하게 말을 하더라도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왜? 어떻게 하면 그럴까?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 더듬거리면서 말해도 이 사람의 확신이라는 게 전달돼.
근데 모르는데 그럴싸하게 말한다? 그거는 오래 못 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조금 더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말로써 이 사람을 휘어감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요 정도까지 오지? 그럼 이거 거짓말인지 알아. 말로써 상대방을 휘어잡는 사람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본인이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분하려면 질문을 좀 더 깊게 해보면 알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왜? 어떻게? 예를 들어주세요. 이런 질문 몇 번만 하면 막혀.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화를 내, 신경질 내거나 짜증 내거나.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야. 이게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분야의 전문가는 일반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 난 그렇다고 봐. 전문가를 위한 강의가 있고 보통 사람을 위한 강의라면 내가 말한 것들은 보통 사람을 위한 거지. 전문가들을 위한 건 아니지. 전문가들을 위한다면 용어부터 달라져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확실히 안다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도 설명할 수 있거든. 며칠 전에 우리 직원이 얘기한 게 현장팀에 처음 갔는데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말하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야. 처음에 들으니까. 임차인이 세입자고 임대인이 집주인이란 말이야. 이거 임차인, 임대인? 나는 익숙해.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것부터 어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단어부터 바꿨대 걔가. 세입자, 집주인 이렇게 말하자고. 그럼 누구나 이해하기 쉽잖아. 편하잖아. 임차인, 임대인 하면은 부동산에 관심 별로 없는 사람 임차인, 임대인 헷갈려. 처음 들으면. 그렇게 상대방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일단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듣는 사람 입장,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분야에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예를 잘 못 들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이 정확히 안다는 거를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질문하면 막힘이 없어.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로써만 이렇게 하고 실체가 없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100% 안다고 생각해. 100%는 너무 자만스러운가? 90%? 그 이상일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분야 그리고 그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중간에 툭툭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를 얘기했을 때 반응이 달라. 완전 달라.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이런 반응이 100% 나와. 100% 나와. 그 분야를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100% 나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딴소리 하기 바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정확히 밝히지 못해. 말을 잘한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한다는 건데 알고 있는 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나부터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말을 수려하게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잘한다 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참 신뢰가게 말한다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참 젊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잘하고 아니면 많은 일을 했고 하지만 보기보다는 나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나이 질문한 분에게 상담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나이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 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꽉꽉 눌러 담아서 일을 해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슷한 또래에서도 제가 일을 많이 한 편에 속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이는 건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하지만 말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이게 제가 다 경험하고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겪었던 일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말을 하면 달라지더라고요. 거의 말을 안 하죠. 어찌됐건 대화에 있어서도 말에 있어서도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 본질은 결국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달이라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부동산 말고 다른 쪽 분야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든 분야는 다 같다. 원리는 다 같다. 똑같다. 라고 생각해. 자, 불이 뜨거운 거 알죠? 뜨거운 난로라고 쳐요. 저 얼마나 뜨거워? 물어봤어요. 매우 뜨거워. 그게 어느 정도인데? 엄청나게 뜨거워. 건들면 다칠 수도 있어. 네. 여기까지가 난로에 손을 안 대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 건들면 네 손이 일단 녹아.
1초라도 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빨갛게 화상을 입고 그리고 물집이 잡혀서 터져. 밴드를 붙이고 다녀야 돼. 세수도 못하지, 설거지도 못하지, 뭘 잡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마. 아, 안 건들게. 대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설명이 다르죠. 뜨거운 걸 아는 건 똑같아요. 머리로 알고 있느냐, 경험해서 아느냐.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 뭐 어디에 뭐 하면 좋지. 알고 있어. 그거랑 실제로 그러려면 집주인이랑 무슨 얘기 해야 되고,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동산이랑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세입자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민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해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분야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원리 이런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기준이나 이론을 들이댄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역사로도 이미 증명이 됐고 현재에서도 그렇고 미래도 반드시 그럴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번다? 거짓말이에요. 충분한 노력을 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들어서 그게 저작권 수익이 된다. 그럼 지금은 노력 안 해도 되지만 노력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만 보고 노력 안 해도 돈 벌 수 있어 말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잘 본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